모두의 염원을 담은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한국은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오전에 계획된 초도 비행이 기상 불량으로 인해 오후로 미뤄졌지만 오후에 거짓말같이 하늘이 맑아지면서 KF-21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본계약 체결 기준으로 6년 7개월 KF-X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당국은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외신들도 KF-21의 초도 비행에 예의주시하며 이번 초도 비행에서 4가지 핵심 기술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큼 KF-21에 대한 아부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인도네시아가 KF-21의 개발이 불투명하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자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위치한 사천 비행장. 흐렸던 날씨가 갑자기 개면서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직 달개의 001이라고 찍힌 KF-21이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윽고 출발 승인이 나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질주했고 조금 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약 30에서 40분간 진행된 초도 비행은 일부러 무장 능력과 폭장량의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4발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채 진행됐습니다. 4발의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비행한 KF-21은 경비행기의 속력인 시속 400km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첫 비행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었으며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KF-X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시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죠.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노력해온 끝에 얻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로 여겨집니다. KF-21의 초도 비행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F-21에 들어가는 기술에 초점을 모았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19일 첫 비행 KF-21 보람의 전투기 4가지 선진적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19일 첫 비행이 단지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며 이후에도 다른 시제기들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려면 일정이 바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 2호기의 시험 비행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나머지 시제기들의 비행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반응인데요. 한국 공군은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친 뒤 총 120대의 KF-21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들어간 4가지 핵심 기술이 눈에 띈다고 전하면서 A사 레이더와 RF 무선 주파수 기술, EOTP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KF-21 보라매가 내부 무장창이 없어 4.5세대 전투기로 취급되지만 언급한 장비들이 KF-21의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주목할 만하다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스스로 해결해내는 무서운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극찬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KF-21을 극찬하는 의회에 국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몇 가지 오버하는 듯한 기사가 섞여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F-21이 음속의 3배를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초도 비행 일정을 설명하며 KF-21이 음속의 3배 이상으로 날 수 있고 수면 위를 저공 비행에 요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F-21의 최대 속력은 마하 1.8로 음속의 1.8배 정도인데 3배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 추측에 의한 기사로 보여집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KF-21 보라매의 공격력이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는 KF-21이 7.7톤 무게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공, 대지, 대함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의 컴퓨터가 연동돼 충돌 회피 시스템 및 자동 위치 복구 시스템 등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KF-21을 베이비 랩터라는 식의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KF-21의 외관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1 랩터와 유사해 이 같은 애칭이 생겼다고 말하며 귀여운 별명에 비해 성능과 크기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KF-21은 중형 전투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5세대의 버금가는 약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언론의 극찬은 굉장히 어색할 정도입니다. 원래 조나 자카르타는 KF-21 개발에 있어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써왔던 언론입니다. 과거 조나 자카르타는 미국이 방해하고 있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다고 처음 기사를 낸 언론인데요. 매체는 한국이 미국과 친하기 때문에 인니공군은 KF-21의 개발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개발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이 실패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람에 에이사 레이더가 성능이 약한 것으로 밝혀져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칼럼은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 부분에서 9위를 했지만 아직 방산업 강국이라고 부르기엔 여전히 약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방과학기술 분야 중 레이더 시스템과 우주무기 분야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칼럼은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와 우주무기 체계 등 11종의 무기 체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그 기술 수준에 멈춰 있다면 오늘날의 공중전에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죠. 그러면서 에이사 레이더의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인도네시아가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분노를 샀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아부까지 떨어가며 한국의 KF-21을 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운용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부터 KF-21과 공동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려고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KF-21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 라팔과 F-15EX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운용비가 후회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매체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을 원하는 F-15EX와 비교했을 때 KF-21이 운영비가 더 적게 든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연료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비 부품 교체 등 비용과 정기 유지 보수 및 오버홀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보잉은 이런 것에 있어 최악의 옵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F-15EX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27,000달러 하나로 약 3,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시간만 비행해도 3,500만 원이 사라지는 꼴인데 F-15EX가 매일 1시간만 운용된다고 가정할 때 나가는 돈은 124억 6천만 원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기가 1년 내내 비행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36대의 F-15EX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이 36대의 F-15EX 가동률을 70% 유지했을 때 매년 수천억 원이 국방비로 지출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1년만 지나도 정비 비용이 몇 배를 뛰는 것으로 유명한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에 지불할 KF-21에 분담금 6천억 원이 없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최악의 결정인 것인데요. 그런 인도네시아가 운용비의 압박을 못 이겨 현재 KF-21로 눈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의 정확한 운용비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전투기들의 반값 이하로 예상되고 있으며 FA-50의 사례로 봤을 때 가동률도 뛰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개발에 참여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정비창 운용도 가능하고 일부 기술 이전도 이뤄질 텐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KF-21로 눈을 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과도 현재 무기 거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계속 거래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독자 개발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분담금 지불 기한이 남아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낸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분담금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독자 개발로 이어질 테고 기술 이전도 하지 않아도 돼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또 발전한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KF-21 개발에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